네, 이번 주 목요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방송입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이유로 일정 변경을 요구했는데요. 민주당은 24일을 넘기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등을 놓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정치인사이트 서가번, 홍석준 전 국회의원과 정치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말씀부터 좀 나눠봐야 될 텐데,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열리게 되고, 또 내일부터는 이제 투표가 실시가 되고, 여론조사도 실시가 되는데, 지금 막판 변수가 이제 단일화 여부였는데, 단일화 가능성은 좀 희박해진 것 같아요. 지금 천탄파 조경태 안철수 후보의 이제 단일화 가능성이 주목이 됐었는데, 뭐, 이제 좀 약간 물 건너간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상황은 어떻게 좀 예상하시는지, 그리고 전반적인 전당대회는 지금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좀 말씀 주시죠. 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단일화는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탄핵을 두고 생각했던, 안철수 그리고 조경태 의원 자체도 좀 생각이 많이 다르거든요. 네. 그리고 단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두 분의 어떤 시너지 효과가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는 이제 물 건너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내일과 모레에 걸쳐서 지금 이제 80% 여론조사, 80% 당원, 20% 그렇죠. 여론조사로 이제 하는데 근데 초반에는 김문수 후보가 사실은 이제 22일 전당대회에서 이제 50% 이상으로 이제 원샷으로 끝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전당대회 시작되는데, 지금은, 김문수 후보가 1차에서 50% 이상 넘지 못할 것, 이런 어떤 예상이, 결선까지 갈 가능성이 다수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26일 날, 결선 투표를 이제 다시 가게 됩니다. 선거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만은 어떤 탄핵 이슈도 있었고, 특히 최근에는 특검의 당헌 명부 압수수색을 둘러싼 또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런 면들이 상대적으로 당원들도 그렇고 후보들도 그렇고 좀 더 강한 야당이 필요하다. 네. 지금 이제 이재명 정권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견제와 대안을 위해서는 강한 어떤 그 정당, 야당이 필요하다. 이런 데 대해서 전반적인 어떤 컨센서스 모아지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김문수, 장동혁 후보가 굉장히 지금 현재 많이 좀 앞서가고 있다. 뭐 이런 어떤 여론이 이제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누가 되더라도 좀 더 강한 어떤 야당을 좀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뭐 정책, 특히 어떤 당내 개혁과 혁신하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예, 특검 수사도 전당대회에 좀 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주셨어요. 서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미 뭐 전당대 당대표 선거는 결정이 난 거나 다름없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도 그렇고, 이른바 개혁, 국민의힘 내에서의 개혁 세력이라고 하는 이 안철수나 이 조경태, 두 사람이 힘이 모아지지도 않고, 서로 간에 이제 지금 안철수 후보가 이제 2위에 확보했다고 생각을 하고, 자동으로 뭐 단일화 될 그 효과를 얻는데. 투표로 단일화될 것이다. 굳이 뭐 그럴 게 있겠냐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개혁과 그다음에 내란 세력과의 싸움인데, 지금 우리 홍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최근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누가 더 윤석열을 잘 지킬 수 있냐, 이 싸움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이제 뭐 안철수 후보까지도 은근슬쩍 톤이 좀 바뀌고 있는 그런 사정인 것 같고, 극렬 당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고, 뭐 이미 생각이 결정나 있지만은,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특히나, 국민의힘을 그래도 걱정하는 중도 세력들은, 참 보고 있으면은 답답하겠다. 정말 아주 고구마, 그냥 한 입 배 먹어서 그런 기분이겠다. 뭐 이런 생각들 좀 안타깝죠. 결국은 이 건전하게 극복할 것들은 극복하고 내란 세력을 극복하고 새롭게 거듭나서 정말
야당의 국민이 원하는 야당으로서 자리매김을 하면서 이 총선이나 낸 지방선거나 총선 또 이 정권까지 가져와야 되는 게 정당의 가장 큰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들을 정말 뼈아픈 그런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이 전당대회가 그런 전당대회가 돼야 되는데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겠죠. 저희들이 보기에도 좀 답답한데 오죽하겠습니까? 쇄신이나 혁신과는 좀 거리가 있는 전당대회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국민의힘 말씀을 하나 더 또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특검팀이 김건희 특검팀이 두 번째로 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했는데 어제는 뭐 이제 협의만 명분을 좀 대조하겠다 하면서 협의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실패를 또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은 법원을 찾아가서 죄송합니다.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강하게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규탄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과거에 민주당 당사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떳떳하다면 문을 열고 정당한 법 집행에 응하라 이렇게 이제 했다면서 이제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는데 그 특검팀의 수사 상황은 어떻게 지금 평가할까요? 일단 그 법원의 영장 발부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강하게 지금 현재 항의를 하고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팀에서 지금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 중에 건진법사 청탁 의혹이 있습니다. 건진법사 청탁 의혹 건으로 지금 현재 관련돼서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건진법사 청탁이 다른 이슈도 아니고 지금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한다는 것은 그 청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건진법사가 김건희 여사의 뭐 이런저런 인사라든 이런 문제로 어떤 청탁을 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특검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과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그런 당원 명부와 압수수색할 어떤 그런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죠. 지금 내란 특검이 보고 있다는 것은 2023년도 당시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통일교의 신도들이 상당수가 지금 이제 그 당원으로 국민의힘 당원으로 그 가입을 했다는 이런 의혹을 가지고 이제 대조를 해보겠다. 뭐 이런 건데 그것과 건진법사의 김건희 여사 관련된 청탁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일단 그런 면에서 지금 국민의힘은 영장 발부에 대해서 지금 이제 법원에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 헌법의 정당의 어떤 자율성 이런 것을 강하게 지금 이제 보장을 하고 있는데 그 정당 자율성의 가장 핵심적인 데이터 정보는 당원 명부입니다. 그 당원 명부 안에 여러 가지 그 당원의 이름이라든지 등록번호라든지 뭐 또 그 뭐 직업이라든지 또 뭐 그런 당비 납부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압수수색에 의해서 특검에게 이제 제출되면 이 그 당원들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프라이버시가 지금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당으로서 있던 국민의힘의 기초가 뿌리부터 흔들리기 때문에 역대 어떤 정권에 의한 어떤 수사 과정에서도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하고자 했던 것은 전혀 아니었다. 그다음에 2022년도에 당시 김용의 정치자금 관련해서 이제 압수수색했는 것은 당시에 검찰에서는 김용 사무실, 민주당사에 있는 김용 사무실만 압수수색하려고 했었는데도 당시에 민주당에서 강하게 반대를 해서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도록 막은 어떤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당의 가장 핵심적인 당원 명부에 대한 압수수색은 정말 야당 탄압이다, 정당 탄압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당의 민감한 자료를 들여다보는 것은 민주당 22년도에 민주당은 결국 그 압수수색을 해갔죠. 분명하게 해야 되고요. 지금 건진법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건진법사가 중간에 그 연결고리 아니겠습니까? 통일교와 김건희. 결국은 그다음에 또 하나 더 팩트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자면 정당의 자율성은 이 침해돼서는 안 됩니다. 압수수색을 뭐 남발해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되고요. 그러나 이거는 지금 특검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당원 명부를 가지고 뭐 이렇게 건든 적도 없고 그런 적도 그래서도 안 되죠. 그러나 이거는 이번 사건의 당원 명부라는 게 결국 그 특정 종교, 통일교에서 당원 가입을 본부로부터 최상층 지도부로부터 각
일선의 지역의 단위까지 당원 가입의 지시가 떨어졌고 또 돈까지 제공이 됐고 또 심지어는 지금 발표된 거에 따르면은 언론에 보도된 거에 따르면은 국민의힘 도당 시도당까지 돈이 지급됐다라고 하는 그 중심에 지금 건진 법사가 있는 것이고 이 당원 명부를 그냥 보자는 게 아니겠습니까? 특검이 지금 확보하고 있는 통일교회에서 입당시켰다라는 명부가 대략 한 3만 명 정도의 명부를 확보하고 있다고 지금 이렇게 보도되고 있는데 결국은 500만이지 모르겠지만 500만 당원들을 일일이 다 보겠다는 게 아니고 이 3만 명을 이 관계 3만 명이 대조해 보겠다. 그건 컴퓨터 다 소팅하면 다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원 명부에 관련된 그 안에 들어있는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노출될 위험은 없고 이 원인 제공을 결국은 이 원인 제공을 국민의힘에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당원 명부는 결국은 단순하게 지금 야당 침해가 아니고 야당에 대한 탄압이 아니고 이 범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이건 치명적이고 놀라울 사실이거든요.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 정당 사상 어디에서 단체나 또는 종교단체에서 집단적으로 전당대회 투표를 앞두고 이 선거 개입을 해서 집단적으로 이렇게 물품까지 돈까지 제공해서 이 당원에 가입시킨 그런 경우가 어디가 있었습니까? 초유의 사건이고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정당으로 보면은. 이거를 그대로 지금 우리 홍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 탄압으로 몰고 갈 사안이 아니고 이건 여야를 막론하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정말 명확하게 밝혀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사안이지 그냥 어물쩡하게 지금 우리 당 이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좀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국민의힘 전체가 한 게 아니고 권성동 의원이라고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이 매개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대표 나오겠다고 했고 통일교에서 지원하겠다. 그럼 그때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 나가고 권성동 의원은 당시에 대통령이셔서 제재를 했죠. 아마도 그렇게 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특정 세력이 나서서 한 거거든요. 이 문제는 분명하게 밝히고 넘어가야 된다. 이 특검 수사 상황 앞으로 좀 면밀히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조국 전 대표가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최근에 사면 여파도 이제 대통령이나 이제 민주당 지지율 하락 요인의 하나로 이렇게 지목되면서 민주당 속내가 좀 복잡할 것 같고요. 또 합당 가능성도 거론이 되지만 당장은 이제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하는데 앞으로 조국 전 대표의 행보 어떨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합당은 조국 대표도 말씀을 하셨고, 민주당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시기상조고 또 여러 가지 너무 변수가 많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쉽지는 않다고 보여지고요. 본인이 지금 어제 복당 절차를 마치고, 했던 얘기가 내년 6월 선거로서 국민에게 다시 한번 심판받겠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내년 6월 이제 지방선거인데, 본인이 지방선거에 출마를 하겠다는 얘기는 아닐 거이고, 지금 당장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인 계양도 있고, 지금 강훈식 비서실장의 선거구도 있고, 또 지방선거 때 출마하고 부산도 있고 출마 여러 가지 경기도나 서울에도 그렇고 보궐선거 지역이 좀 나올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민주당에서도 최소한 조국당과 협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보면은 본인이 나설 수 있는 룸이 좀 있다. 선거 연대 형식이든. 선거 연대. 최소한 세 군데든 네 군데든 다섯 군데든 최소한 그 정도는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중에 한 석 정도를 조국당에서 우리가 서로 연대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보관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충분히 개연성이 있고, 또, 조국당에서도 그렇고 조국 전 대표 본인으로서도 그렇고,
뭐 이거는 이제 지금 이 사면복권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또 뭐 가죽 탈탈 털어서 이 검찰의 이게 포괄적인 검찰의 수사와 관련돼서 본인은 억울해하고 있는데 네. 우리 국민들 생각은 상당히 다수는 또 달리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 정치인으로서는 정치인은 결국 선거로서 말한다. 네. 이거는 너무나 뭐 당연하고 또 그런 절차가 필요하고 또 그렇게 해서 결국 본인이 정치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뭐 그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이 수순이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홍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조국 전 대표가 이제 내년에 뭐 지금 이제 지방선거에서 이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나갈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점쳤는데 민주당과의 어떤 그 역학구도에는 어떤 변화가 그 영향을 지금 줄까요? 이게 어떻게 상당히 지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좌파 진보 전체로 봤을 때는 뭐 일단 조국 전 대표가 가장 대중적인 어떤 지지도를 갖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차기 뭐 대권 구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지만 또 중간에 총선이라든지 내년 지방선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뭐 밀접하게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조국 전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그 조국 당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본인은 결국 이제 국회로 들어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예. 부산시장이라든지 서울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은 관심이 없을 거고 결국 이제 보궐선거를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데 이제 이게 과연 지금 좌파 진보 전체 진영 전체적으로 어떨 거냐 이런 어떤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조국, 윤미향 등의 어떤 사면 이후로 물론 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지금 수직 낙하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리얼미터 어제 발표된 것은 51%대로 불과 2주 사이에 10몇 프로가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상황들이 제가 볼 때는 조국 전 대표가 활발하게 활동하면 할수록 오히려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지지율을 갉아먹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 보면 자연스럽게 좌파 진보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조국 전 대표가 활동하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예, 조국 전 대표의 행보에 따라서 정치권의 또 흐름이 또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해주셨어요.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 수행하지 않고 김건희 여사는 이제 진술 거부권을 이제 행사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3대 특검의 기간 연장 그리고 수사 범위 확대 논의가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 수사가 또 시간이 쫓겨서 이제 부실 조사로 이어지면 안 된다. 이런 이제 민주당 내 공감대도 있는 것 같고 문제는 뭐 특검에서 수사를 이제 열심히 하면서 하다가 이제 시간이 이제 좀 더 필요하다. 이제 이런 특검의 또 입장도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 실제로 지금 최장 170일 아니겠습니까? 예. 준비기일 20일 빼면 150일인데, 60일 만료시키고, 동안 수사를 하고, 30일 연장할 수 있고, 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서 30일 연장해서 최대한 이제 150일 동안 수사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기간에 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고 또 성과도 내고 있고 해서, 최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하겠죠. 근데 문제는 지금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지금 사실 핵심 피의자 아니겠습니까? 조사도 안 받고 있고 일체 그렇게 대응하고 있는 이 벌성선한 사나운 꼴을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좀 난감한 일들이 있고 또 지금 아까 좀 우리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중요한 핵심 증거 자료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그리고 또 국회 정기국회도 있어서 여러 가지 또 복잡할 수 있고 증인들 좀 나중에 가면은 이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또 증인으로 핵심 증인으로 나와야 될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나와야 될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개매제 의결과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물리적으로 그 시일이 넘길 수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일각에서는 지금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90일 동안 완성하지 못하면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시일을 좀 더 늦출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절차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건 절차적인 얘기들이고 결국 우리 국민들 지금 이 초유의
이 그 현직 대통령에 의한 내란 사태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건설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실 조금도 단 1도 여기에 착오가 있어서는 안 되고 빠진 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하고 모든 것들을 다 총동원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지울 것들은 지우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새롭게 거듭나야 되는 그런 확실한 계기가 돼야 된다. 이런 특검의 사명을 지금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고 그렇게 또 활동하고 이라 믿습니다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사기간이 연장되게 되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내년에 지방선거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려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3대 특검이 출발할 때 이게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면서 특히 지난 2017년도 국정농단 심판 때 비해서 120명이라는 검사, 그리고 수상까지 포함하면 577명이라는 메머드 검사로 인해서, 이것은 이제 민생수사에도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정치 보복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어떤 비판을 하니까 민주당에서 당시에 오히려 핀셋으로 단기간 내에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죠. 그런데 지금 또 연장 논의를 하는 자체가 처음부터 이 특검의 목적이 결국은 어떤 정치적 보복이고 그리고 정쟁용으로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이제 악용하려는 어떤 그런 것이라는 게 지금 이제 속셈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특검으로 인해서 이런 어떤 시간적 제한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굉장히 무리한 어떤 수사가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종교시설에 대한 무자비한 어떤 압수수색은 물론이고 지금은 당사라든지 그리고 수많은 어떤 그런 어떤 기관들에 대한 이런 수사들이 저는 이재명 정권에도 그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결코 좋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든지 김건희 여사를 동시에 초유의 부부 구속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결국은 국민들로부터 어떤 동정 나아가서는 어떤 역풍을 맞을 어떤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특검 기간을 연장하는 이런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거는 정해진 기한 내에 모든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는 일인데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